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내가는 성취감에 살아. 그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활력소야.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써놓고 시작하는 편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평균 달성도는 어떠한가요? 계획 리스트를 보고 있자면 나는 그저 하루라는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쌓여 하나의 달리기가 완성되듯 인생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매일 수행해야 할 숙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 사건이 가져다주는 불면의 밤,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고민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수심만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착지 없는 달리기, 인생 땡땡땡 이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세상 모든 이가 품고 있는 별, 바로 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달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DJ 드라씨, DJ 킨씨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DJ 키림입니다. 저는 요즘 딱히 근황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에만 집에만 계속 계셨던 건가요? 네. 아, 계속 집에만 있고 또 요즘 학교에서 대면 수업 얘기 살짝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스멀스멀 올라오.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져가지고 대면 수업 얘기는 좀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부산대학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 공지 나온 수업도 있고, 네, 약간 교수님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바이 교수님 이렇게. 음. 근데 아직 제가 듣는 수업들은 대면 수업 다 안 하는 걸로. 네, 저도 무슨 신청형 대면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신청한 수업들은 대면 수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DJ 드라 씨는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DJ 드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월 1일이었나요? 이제 근로자인 날 때 드라이브 해가지고 저기 송정을 한번 갔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중간고사 치면서 겸사겸사 그렇게 좀,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네,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중간고사 이제 오픈북으로 치면서 시험 아닌 시험을 치면서 그렇게 저는 좀 지냈습니다. 드라이브는 혼자 가신 거예요? 친구랑 가긴 했는데 친구도 자기 차 끌고 저도 제 차 끌고 가가지고 레이싱을 하셨네. 레이싱 안에 레이싱 했죠. 네, 거기 가서 토스트, 송정의 토스트 가게. 문토스트. 맞아, 어. 문토스트다. 잘 아시네요. 거기 가가지고 새우 치즈인가 아무튼 그거 하나 먹고 어땠어요, 맛? 소스가 좀 달긴 달았어요. 달았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가격 값은 하는 것 같아요. 5,000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맛있었겠다. 되게 배고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냈는데 미르 씨는 어떤가요? 저는 그 목요일에 중간고사가 끝나가지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트립톡톡 게스트로 녹음했습니다. 목요일에. 고생하셨죠. 뿌락치 아니죠? 뭐 어디 가나 뿌락치 소리 듣네요.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치고 그렇게. 네, 맞아요. 중간고사 때문에 걱정 되게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중간고사 끝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화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내 인생 책갈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권의 책, 그러나 모두 다른 페이지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갈피. 숨겨뒀던 우리 페이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책갈피.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땡땡땡의 첫 번째 코너 내 인생 책갈피의 DJ 미르입니다. 오늘은 오프닝도 첫 번째 코너도 저 미르로 시작하네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내 인생 책갈피는 인생 땡땡땡의 매회 달라지는 주제 땡땡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인 코너입니다. 다른 이들의 땡땡땡을 듣고 나의 땡땡땡을 생각해보며 내 인생 콘텐츠를 만들어가 봅시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인생 땡땡땡 2화 주제는 바로 고민입니다. 단어 그 자체로도 먹먹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감이 되어주는 고민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와, 멘트 너무 멘트 좋은데요? 보소. 난 근데 진짜 이런 멘트 리액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만하고 싶어. 멘트 리액션을 왜요? 부담스러워하는.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저 원래 수줍음이 좀 많아요. 수줍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래. 진짜 방금 거 너무 웃겼네. 드라시 빨리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부끄러워하는 미르 씨를 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화 주제를 엄청나게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고민한 끝에 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주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스 대박인데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가 살짝 소문을 들었는데 미르 씨가 요즘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는데 저 요즘 그 취업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다 같죠. 곧 졸업할 나이 또래면 다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미르 씨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르 씨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의논도 해줄 겸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감동입니다. 역시 역시 인생 땡땡땡. 절대 가식 방송 아닙니다. 인생 고민이라 하면 가장 고민인 몇 가지를 골라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고민은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고민들까지 생각하려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기 때 고민, 청소년기 때 고민들이 다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바뀌는 고민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유년기 한 6세 이하쯤? 그때쯤에는 대부분 아마 걱정이나 고민이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킨 씨는 무슨 고민 같은 게 있었나요? 이 시절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유치원에 다녔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 유치원은 다 다닌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유치원 가기 싫은 게 제일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부터 벌써 남달랐네요. 이게 싹이 노래가지고. 네, 집에 장난감이 많았었나 봐요. 집에서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희 집에는 장난감이랑 만화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그 부모님이 그런 거를 일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뭔가 그런 걱정이 되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남들은 다 만화책 가지고 노는데 우리 집에 만화책도 하나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약간 이런 어떡해, 너무 불쌍한 슬퍼요. 불쌍한 아, 참. DJ 미르 씨 다른 고민은 혹시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은행나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은 계속 그걸 주워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네, 어른들이 굉장히 그건 어른들의 고민이네요.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을지. 예. 잎을 주워 드셨다고요? 네, 그렇다고 열매 하더라고요. 말고? 네. 원래 열매를 먹는 게 근데 그 옛날에 그 입에 가져다 댔던 그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그 부달라 SNS 통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정말 기대되네요. 저는 무지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한 번은 집 앞에 옛날에 장난감 자동차 비슷한 이제 끌고 타는 거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네, 잘 안 아무튼 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듣던 건데 저희 외가 쪽 삼촌분이랑 탔는데 너무 밖에 나가니까 삼촌도 지치셨는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진짜요? 근데 네. 이건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사고가 났다 해도 그냥 이제 주차하려는 차에 속도가 별로 안 나던 차였으니까 부딪혀가지고 이거 걱정 고민 아니고 사건 사고 어, 아닌가요? 애가 하도 나가니까 사고까지 당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집합해가지고 뭔가 병원으로 나갔었거든요. 우리 모두 귀엽고 깜찍한 걱정 고민 아니네요. 뭔가 다 심각하고 막 심각하고 무게 있고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런 고민이 유년기 때 있었네요. 그러면 유년기 고민은 한 이쯤으로 하고 다음 학생 고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고민인데 이때쯤에 대부분들의 고민은 사춘기나 연애, 친구, 공부, 그러니까 가족 관계 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미르 씨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그때 다 그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맞아요.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초등학생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했었는데 되게 의외죠. 네. 저 바둑 그 프로 기사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오, 밖에서도 막 이런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둑을 하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원래는 세상에서 바둑이 제일 재밌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온라인 게임을 접해보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게임과 바둑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딱 초등학교 때 어. 고민 수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국 온라인 게임을 선택해서 바둑을 그만둬가지고 아, 네. 이렇게 되셨네요. 네, 네. 그때 만약에 이렇게 안 그만뒀으면 여기 되셨네요. 없을 네. 텐데. 김새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니까요. 이렇게 정세돌. 집에 가도 되나요? 어, 아, 이게 제 고민이 돼 버렸네요. 갑자기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죄송해요. 이거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좀. 초등학생 때 그런 심오한 진로 고민을 하셨네요. 어떻게 네 됐든. 맞습니다. 예, 네. DJ 드라 씨는요? 저도 바둑을 좀 뒀었죠. 진짜요? 예, 그때는 조금 진짜 바둑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뒤처져서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바둑을. 그게 조금 고민이었죠. 항상 바둑이 어려워져가지고 이걸로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지. 바둑 그거 제외하고는 큰 고민이 없었죠. 저 초등학생 때 고민 생각났어요. 오, 뭔데요? 너무 기대돼. 빨리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빨리. 그 싹이 놀았던 그러니까. 기영이의 그 킹씨는 학교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가기 어떻게 싫었던. 됐을까? 초등학생 때 이제 학원 같은데 가잖아요. 다니잖아요. 네네네. 뭐 그렇죠. 피아노 학원이나 그럼 학원 앞에 떡볶이 집 있잖아요. 네. 떡볶이를 먹을까 피카츄를 먹을까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초등학생다운 고민. 둘 중에 둘 다 먹으면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군것질 하는 게 들키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 그러면 미르 씨는 뭘 드시겠어요? 피카츄랑 떡볶이. 떡볶이에 순대 깔려 있어. 인심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무슨 떡볶이에 순대까지. 거기 저 어렸을 때는 그 500원 내면은 그 컵에다가 떡볶이 담아주는 맞아, 그 맞아. 컵볶이라 그랬거든요. 컵볶이. 그 컵볶이랑 피카츄랑 그리고 저는 또 그 순대꼬치라고 있었어요. 그 아, 500원 내면은 맞아, 된장 발라줘. 맞아. 그런 된장을 게- 발라줘요?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부산 아, 사람들이 쌈장. 순대를 그 쌈장에다가 발라 먹어서 맞아요. 저희는 그 순대에다가 떡볶이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 줬거든요. 저는 항상 그걸 먹었어요. 아, 저희 학원 밑에는 이제 떡볶이 컵볶이에 밑에 순대를 깔아줬어요. 와. 그래서 순대도 떡볶이 국물이 스며들도록 그래가지고 그거 둘 중에 너무 고민을 했었어요. 피카츄랑 순볶이. 와, 순볶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중학생 때는 또 고민이 한층 상승했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발전했을 중학교가 이제 그 사춘기의 절정을 찍는 절정이죠. 시점이죠. 절정이죠. 그 공포의 중이.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조금 안 좋았죠. 중학교 때 아, 조금 그래요? 그냥 좀 안 좋았던 건 또 사건 사고인가요? 네, 사건 사고였어요. 아, 이 고민 걱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민 우리가 그 산으로 간다는 게 바로 이런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보고 이런 산으로 거 간다는 같네요. 거 아, 같고. 사건 사고가 제일 먼저 네. 기억에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중학교 때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약간 이런 그게 고민도 제일 있지 좀 않나요? 고민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것도 지역 차인가요? 어. 저희 지역에서는 1지방, 2지방, 3지방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네. 저희도 그거는 그랬는데. 그건 대부분 우리도 같아요. 그랬는데. 그건 대부분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1지방 어디 할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 가고 싶으니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뭐 외고 갈까 과고 갈까 막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어디 그냥 어디 갈지. 어느 동네 어느 어느 동네 아, 고등학교를 막 갈지. 성적이 너무 좋은데 그- 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한데 그런 적 외고 갈까 과고 갈까? 그런 우리 거는- 킨씨 유학파잖아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킨 씨? 저는 그냥 뭐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별 고민 없이. 그 중학교 때 그것 말고는 다른 고민이 없었나요? 연애에 대한 고민도 이때쯤엔 슬 생기기 아. 시작하거든요. 제가 연애에 대한 고민. 오케이, 패스하죠. 미래 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미래 씨는 그때 고민이 좀 어땠나요? 어떤 게 좀 주로 된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중학교 때 이제 제대로 그 사춘기를 직방으로 맞은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이제 아.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원을 짤 수 있는지. 그거는 다 같은 고민이죠. 하긴. 그래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초등학생 때보다 중학교 때 더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음주 가무 즐기시고. 음주감을 중학생 때부터. 아, 이거 사건 사고인가요? 사건 사고입니다. 네네. 패스. 산으로 가지 예, 않도록. 산으로 안 네. 가도록 사건 사고랑. DJ 드라 씨는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연애랑 학교 위치가 가장 고민이었죠.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구나. 그때 한참 진짜로 이제 첫사랑이라고 불릴만한 중학생 사람. 때요? 너무 빠른 거 그럼 아니에요? 이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첫사랑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아. 그때
초등학교 때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때도 이제 우연치 않게 같은 반이 됐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랑 공통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제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네. 지금 미국에 있지만 아, 미국에 예, 계시구나. 미국에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롱디 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원래 중학교 때 고백 비스무리하게 하기는 했는데 끝났죠 그냥. 아. 그럼 결국 그분도 원래 그 DJ 드라 씨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아. 연락 받고 데이트도 한 번 정도 했었어요. 어. 근데 결국 흐지부지 됐죠. 음. 왜냐면 그 시기 때는 몰랐는데 조금 남자친구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럼 이미 그 부부의 인자가 있는 세계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대시를 좀 멈췄죠. 그냥 이제 친구 같이 그냥 가볍게 아. 문자나 그런 것만 했죠. 고민이 많았을 것 예, 같네. 마음적으로 힘들었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도 그분이 첫사랑이신가요? 고등학교 가서 연락이 끊기고 났을 때도 한참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지금도 가끔씩 나요. 솔직하게 그분 말하면.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듣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그때 그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고민이었어요. 역시 중학생들의 모든 예, 고민은 어느 예. 고등학교를 갈까? 그럼 미르 씨의 고등학생 때 고민. 아마 제가 봤던 미르 씨라면 이때쯤에는 좀 공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는? 와,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제가 진짜 실질적인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바로 고등학생 때부터인데 근데 이거 너무 얘기하면 너무 TMI에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요약해 주세요. 요약이요? 요약. 일단 저희 형이랑 제가 그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되게 엄친아요. 다 잘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딱 학년도 3학년 차이라 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형이 서울대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다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쟤는 아. 뭐 땡땡이 동생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기대를 하고 막 다 알아보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괜히 막 우리 형은 서울대 갔으니까 나는 뭐 연세대 정도는 가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그 한 학기를 해봤는데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아 진짜 나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선생님들의 변한 그런 태도도 되게 그 고등학생의 저한테 굉장히 그런 상처로 다가왔었고 너무 그걸로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시절 때 연애 이런 거는 아니요 못 하셨- 저는 연애 3번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역시 할 거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맞는데 할 거 고등학교 합니다. 고등학교 때 연애 아. 3번 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때 그 뭐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때 그 땡땡고 의자왕이라는 그 별명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네, 것 같네. 그랬습니다. 3번이면 솔직히 능력자신 것 같아요. 능력자죠.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네 했다고. 맞아요. 1학년 때 한 번 사귀었고 2학년 때 사귀고 3학년 때 사귀고 이렇게 거의 그런 거죠. 킨 씨는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대학교를 다니고 있네요. DJ 드라 씨는 뭐 특별한 이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죠. 다들 고3 때 대학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3 때 제일 재밌게 놀지 않아요? 뭘 뭐든지 해도 재밌죠. 재밌죠. 오히려 고3 때가 제일 걱정 없었던 것 같은데 고민 맞아. 걱정. 이때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맞아. 그렇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등학교가 끝나고 대학교를 진학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네요. 그럼 현재 대학생의 고민은 저는 조금 이제 학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가오는 취업의 고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보다는 군대에 대한 고민. 그 걱정. 대학생도 이제 또 1, 2, 3, 4학년 이렇게 나눠서 또 아, 고민이 고민이 네. 있죠. 또 1학년 때 킨 씨는 무슨 고민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숙취에 대한 고민. 아이, 조금 얘기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솔직히 이제 처음으로 술이라는 문화와 이제 술자리라는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량도 잘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먹는 상태에서
다음 날 학교도 가야 돼. 근데 숙취가 있어. 그게 제일 고민이죠. 이제 숙취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숙취 해소에 아, 대한 숙취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가 고민이었어요. 고민. 학교를 해장을- 가야 되나가 아니고 해장. 이거 학교 그러니까 가야 되나 자연스럽게 이런 이런 고민이 고민일 줄 학교는 알았거든요. 학교는 가야죠. 아, 학교는 진짜요? 가야죠. 네. 와. 그러면서- 해장하러 가야죠. 아 해장하러 저희 학교 캠퍼스 해장을 하러 학교는 가고 대학로에 이제 맛있는 밥집들이 많아요. 보면 제일 유명하잖아요. 부산에서 그 그렇죠.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앞 캠퍼스 집은 유명하죠 대학로 거긴. 해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는 가야 돼. 근데 해장을 뭘로 하지? 약간 이런 고민. 근데 진짜 이 어. 해장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돼.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어이가 없다. 왜냐면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잖아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렇죠. 다 같이 해야 돼. 아, 다 같이 해장을 해야 돼. 이때까지 들은 퀸씨 고민 중에 가장 현실성이고 가장 웃긴 고민이었습니다. 진짜 한결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한결 같아서 2년기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네. 우리 미리 씨는 대학생 1학년 때 어떤 고민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빠른이어가지고 1학년 때 그렇게 아. 술집을 많이 못 다녔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죠. 빠른 그죠. 년생인 게. 술집에 그래서- 못 가는 네. 게 그 또 저- 단체로 네네네. 술집을 갈 아, 때는 항상 그 뚫리는 데를 미리 그 알아놓고 저 같은 친구들은 또 한 바지씩 하거든요. 맞아요. 꼭 네. 그렇게 한 마디씩 하는데 맞아. 내가 제일 서러운데 꼭 한 마디씩 맞아. 아가야 집에 가라. 그래. 누나들 놀아야 된다 이렇게. 드라 씨는 1학년 풋풋했을 때. 그때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학교 방송국에 남을지 부달라를 할지. 진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다른 같이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두 개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았죠. 그럼 그 고민 끝에 그 방송국이랑 부달라랑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지금 여기 그 결과가 있죠. 아. 여기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제가 유추가 가능한데 하나.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생각하는 그걸 겁니다.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군대를 다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분 다 1학년 끝나고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전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갔었어요. 아. 저도 2학년 1학기까지는 아. 하고 군대를 갔었죠. 이제 군대 가는 건 확정이니까 고민은 그거였죠. 가장 편한 군단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네. 미르 씨는 어떤가요? 네 저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꿀 빨면서 2년을 보낼 수 있을까가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 무릎에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너 이거 있으면 군대 안 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 군대 안 가겠구나 해가지고 그 신체 검사를 받는데 1급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저 이렇게 무릎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병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해서 와 이제 진짜 면제 받는구나 했는데 2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역으로 건강하게 갔죠. 현역으로 현역으로 갔다 갔죠. 왔습니다. 2급은 현역이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인생팀. 네. 킨 씨는 2학년 때. 저는 그때쯤 이제 어학연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부터. 이제 해외에서 살아보기 이런 거 인생에서 언제쯤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쯤에 이제 연애에 대한 고민도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때.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 그랬거든요. 다들 들어보셨죠? 다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네. 대학교 가면은 대학 가면 다 생긴다. 예뻐지고 뭐 살 빠지고 남자친구 생긴다. 살은 빠졌지만 끝까지 생기진 않았어. 너무 슬프네요. 네. 군대 다녀오시고 나서는 뭐 걱정 고민 같은 거 없으셨어요? 갔다 왔을 때는 이제 학교 적응. 그렇죠. 뭐 대부분 아마 복학생 오빠들. 예. 이제 미리 씨는 이제 갔다 저도. 와서 똑같이 이제 복학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엄연히 말하면 그때쯤에 3학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복학했으니까 과연 수업을 잘 들을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의 고민이죠. 근데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군대를 네. 갔다 와서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쌓아놨던 그 똥들을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해야 치울 수 있을까 이런 학점. 고민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네. 것 같아요. 복학하고 아. 나서부터. 저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4학년 올라와서 느꼈지만 사실 치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예. 이제서야 좀 깨달았어요. 저도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요. 저희 둘만 4학년인가요? 저랑 미리 씨만? 네 맞아요. 네, 저는 아직 3학년 3학년 2학기. 우리 미리 씨는 좀 고민이 역시나 취업으로 아까 먼저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슬 취업에 대한 주위의 압박이 좀 들어와서 고민이죠. 저는 다행히 이제 현연이죠. 현연으로 제일 말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아니 근데 이거도 그러면 사건 이런 거 사고 여기서 아닌가요? 이런 게서 사건 말해도 사고. 돼요?
왜 어차피 상관없어.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는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어딘가에서 일할 거니까 괜찮아요. 아주 부러운 낙하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듯이 중간직이나 저기 임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말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고 미르 씨의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해결도 해주고. 근데 저는 그 진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전문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창업을 한다던가 취업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정했어요.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그 전문 자격증을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창업을 해볼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네요. 한 5년 정도 계속 고민한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자기가 삘이 빡 꽂히는데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너는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거 고민 있을 때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막 기승전술이네. 기승전술. 술로 해결.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삘이 빡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그쵸. 그 가끔씩 있죠. 그쵸, 가끔씩 그쵸. 이제. 삘이 빡 꽂힌 거를 해야지 이제 음. 자기도 즐겁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약간 그런. 그렇죠. 저는 다 응원할게요. 아 너무 아직- 감사합니다, 킨 씨.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저희. 맞아요. 다짜고짜 하죠. 시작하는 창업도 뭐 열정과 나쁘진 않죠. 청춘으로. 그러니까. 청춘. 한번 밀고 나가보는 밀고 나가는 것도 근데 실제로 그 작년에 그 창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지금도 그 창업 관련한 그 수업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관련된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창업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입상을 있었죠. 하면은 그 거기서 돈도 지원해주고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이나 이런 네. 그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 회사를 진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거기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네 그렇게 접었었는데 계속 그게 미련이 남아요. 그러면 해야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지. 이렇게 좀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그냥 편하게 취업해가지고 네. 그냥 남이 주는 돈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3, 40대 돼도 해도 그- 되니까. 저는 미르 씨 내면에서 이미 창업의 꿈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한 반쯤은 이미 창업으로 가 네. 있는데 이미 나머지 정해지신 거 반이 아니에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저는 같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키 씨.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만 주세요. 그게 목적이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벌써. 제 고민 말고도 그 저희한테 따로 또 들어온 사연이 있다고. 네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 인생 땡땡땡에서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연을 하나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닉네임 치킨보다 킨. 아마 킨님을 좋아하는 이제 청취자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땡땡땡 DJ님들.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직업 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줄곧 미술을 해왔고 그렇다 보니 현재 자연스레 미대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졸업 직후 미술 관련 직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술 분야를 뛰어들려고 하다 보니 여가 시간을 만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미술을 정말 좋아하지만 여가 및 취미생활도 그만큼 중요한 저. 미술 직종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제게 더 잘 맞을까요? DJ님들 제가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프롤로그 N 1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기대할게요. 이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보내주신 치킨보다 킨님. 네. 이제 고민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술 분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영화 생활이나 그런 거 챙기면서 내가 원래 하지 않던 좀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야 될지가 좀 큰 고민인데 미르 씨 같은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내 어떻게 코가 석자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럼 킨 씨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보이셨나요? 이 사연을 듣고.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은 살다 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한 길만 달려오다가 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술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술관 관련된 다른 직업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방금 그 킨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네네. 이 그 미술을 전공했다고 꼭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미술 네, 관련된 그런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너무 좋은 좋은 것 같은데? 좀 바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뚜렷한 한 분야를 뛰어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너무 불안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맞아요. 줄곧 미술을 해왔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부럽네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로 미술과 관련된 직장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전시회 같은 관리인, 박물관 같은데 미술 작품 거기도 대부분 전시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미대 지금 재학 중이신 거 보니까 재능도 좀 있으신 것 있죠. 같은데요. 미대 어, 재학 미대 중. 아무나 못 가는데.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대학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에 대한 고민을 미리 씨의 고민과 함께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이 다음 저희 부모님 세대, 중년의 세대 이때를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아마 저희는 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과 자식에 대한 고민 걱정이 좀 네. 그나마 좀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저랑 제 동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사회에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취직 준비하고 대학생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아마 않나요? 현실적인 부분, 돈이 들어가는 거, 네네. 좀 대학교 등록금, 현실적인 돈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미르 씨의 부모님은 좀 어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요. 품에서 나와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아. 19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지금 거의 5년째 혼자 살아가지고 제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노후 걱정 노후 하고 계시지 걱정. 않을까요? 그런 대부분의 좀 중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죠. 노후 걱정. 네. 정년 퇴임이나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다 미래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민은 약간 뜬구름 잡는 고민? 약간 그렇다 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약간 현실적인 현실적인. 고민을 맞아요,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가질 만한 고민들을 유추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고 생각해요. 다들 현재의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고민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고민. 저는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역시나. 제일 아, 저는 용돈도 안 받고 혼자 자수성가요? 살아가지고 맞아. 저는 자수성가.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거나 이래도 부모님 손 안 벌리고 혼자서 다 아, 자수성가 아주 할 훌륭-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아주, 독립.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알바 그 근로 장악하고 뭐 이것저것 장학금 받는 거 계속 신청하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문제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돈이 제일 큰 문제죠. 어디 드라시는요? 가나. 이제 저의 남동생이 곧 근데 그것으로 걱정이고 고민이죠. 저도 지금 고민 있어요. 어떤 뭔데요? 건가요? 배고파요. 아, 밥 먹으러 갈까요? 뭘 먹어야 할지 지금 이거 고민. 끝나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죠. 그것도. 이런 게 현재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진짜 고민 찐 아니에요? 현재네. 정말 찐 현재. 진짜 현재. 아 그리고 내일 뭐 입지? 와, 내일 나가시나요? 네, 내일 너한보호팀 회식 있거든요. 아, 다들 너한보호팀 케미 기운 받고 싶으시면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보면은 킨 씨는 정말 현재, 진짜 현재 당장 뭐 먹을지에 대한 나우에 대한 걱정이고 저번 1화 때도 예. 얘기했던 현재, 진짜 현재를 현재. 살자. 예. 네. 그게 운동. 복선이었구나. 미쳤다. 복선까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참 잘 해결했다 하는 과거에 중요했던 고민 해결설이 있으시면은 청취자분들과 같이 공유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숙취에 대한 해결. 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것도 복선이었네요. 그런데요. 야, 우리가 아. 복선을 많이 깔아놨네. 와, 진짜 큰 그림 어. 미쳤네. 그 저희 캠퍼스에 진짜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어요. 식혜도 있거든요. 그 집 돼지국밥이 숙취 해소에 나 참 잘 해결했다입니다. 그 하늘색 부경대 간판인데 정문쯤에 있는 거예요? 경찰서 쪽에 있거든요. 그럼 맞는 것 같아. 제 예전에 그 부경대문 갔을 때 네.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거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우동 나오고 막 그런 집에 혹시? 아, 그건 근데 기억이 안 아닌데. 나요. 그게 4년 전이어가지고 근데 아. 거기서 먹은 그 돼지국밥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집은 하늘색 간판인데 식혜를 주거든요. 네. 돼지국밥 다 먹고 식혜까지 탁 먹으면 이제 어제 술은 하나도 없고 숙지가 완벽해. 돼지국밥 시켜서 소주 한 잔 다시. 나시. 네. 이제 미르 씨는 저는 그 저번 학기가 끝나고 이제 13기 활동이 끝나고 이제 24기를 해야 될까? 나는 이제 그 4학년이라 아. 진짜 바쁜데 14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14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인연들도 만나고 좋은 활동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참 잘 해결한 제 고민이 참 아닐까. 잘 해결한 거야. 네, 싶습니다. 저희 부대표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네, 부대표님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오늘의 인생 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그러나 또 나만 알기는 아까운 인생 이야기 함께 읊고 짚고 나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땡땡땡 두 번째 코너 오늘의 인생시의 DJ 킨입니다. 저희가 프롤로그랑 1화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나만 알기 아까운 좋은 글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소설의 한 문장입니다. 오늘의 인생시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아무 고민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남모를 고민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말이 그 찰리 채플린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약간 아, 그런 게 많 근데 있죠. 이거랑 아주 되게 비슷한 말이긴 네, 하네요. 즉석으로 생각해내신 거예요? 저요? 당연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매력 발산해 버렸네. 돋았어. 아주 아. 훌륭하네요. 아, 미치겠다.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짜 아. 숨기기가 힘드네요. 매력이 안 숨겨지는 남자. 이렇게 똑똑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저는 지금 소세키에 꽂혀가지고요. 아까 작가님이랑도 얘기 나눴거든 소세키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또 읽으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세상 무사태평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날 것 같지 않나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 안 얘기를 나왔네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 얘기 들었을 때 위로받는 느낌? 진짜요. 네. 와, 진짜요? 이거 뭐야?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네네. 누구나 봤을 때 얼굴이 웃는 상이고 기뻐하는 얼굴이라 해도 네네. 그 안에는 정말 남모를 슬픈 고민이나 네.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오늘 주제가 고민인 만큼 다들 고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며 인생을 즐겁게 그려나갈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고민을 주제로 인생 땡땡땡 2화를 진행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는 평소에 혼자 간직하던 고민을 방송이라는 매체로 나누어 보는 것도 특별하게 느껴졌고 또 함께 해결해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분을 느끼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땡땡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새 DJ의 인생 이야기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강서도시 재생연린지원센터 기획 연출 박유상 구성 이채린 진행 DJ 미르. DJ들아. DJ 킹이었습니다. 애기 때 고민, 청소기 때 고민 고민들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청소 왜 뭐라 했어? 청소기 때 고민이라고. 청소년. 아니 청소기 때 고민. 청소기 때 나 뭐라 한지도 몰랐음. 나